제가 사실 주식 전문가만 15년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이 지수 투자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인 저도 24시간을 전부 다 주식에만 온전히 투자를 해도 여러분도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죠? 저는 직장이 전문가야. 주식이야. 일이 주식이고 24시간 동안 주식만 하는 사람인데도 2200개, 2500개 종목을 돌려보면서 이거를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그래서 이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분석해서 어느 종목이 좋고 어느 종목이 나쁘고 선별해가지고 야, 이 종목이 갈 것 같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다음날 시장 빠지면 다 빠지는 거야 그냥.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선물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옵니다.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1년 후나 3년 후나 항상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아니면 나스닥이잖아. 그죠? 아니면 항생이고 아니면 오일이고 뭐 종목을 볼 게 없어. 자, 이번 시간엔 선물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많은 기초 강의들 그리고 차트 강의들을 해드렸는데 막상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이 지수 매매 선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물이란 뭐냐? 선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어로 퓨처입니다. 퓨처인데 퓨처는 뭡니까? 미래죠. 미래. 즉 미래의 가치를 미리 산다.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거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뭐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에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우리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이 농산물에 썼습니다. 밭대기라고 하죠. 밭대기. 어떤 농부가 이만한 밭에다가 이 농작물 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고 해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게 옥수수에 배갈을 심었는데 이게 배갈이 심어서 배갈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흉작이 들어서 30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근데 이걸 이제 상인들이 도매상이 이제 와서 욕을 합니다. 내가 배갈을 심었으면 배갈은 다 못 쳐주고 70알만큼의 내가 가격을 쳐줄게 해서 미리 선 결제하는 겁니다. 즉 이 밭의 농작물을 미리 사는 거예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농부도 계산을 하겠죠. 야 이거 요번에 풍년이 들어서 배갈이 나오면 30알을 내가 손해 보는 거지만 정말 흉작이 들어서 30알이나 20알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되네.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고 해서 딱 배갈이 나오면 선물을 투자한 도매상이 수익을 보는 거고 배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손실은 농부가 보는 거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 30알이 났다 그러면 도매상이 손실 보는 거고 농부는 수익 보는 거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밭대기가 이제 선물인데 즉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잘 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올 거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물의 개념인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지금의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지수입니다. 지수와 선물은 지수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주식 현물에 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 하면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고, 그죠? A 주식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고, 그리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이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은 뭐냐면 이 매수는 즉 뭡니까? 미래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매수예요. 뭐냐면 자 지금이 만약에 100원이야. 지금이 100원인데 미래에 이게 3,000원이 갔어. 3,000원이 갔으면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 선물을 매수를 해놓으면
먼 미래 만기에 3,000원이 돼도 나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권리를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실제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1,000원에 살 수 있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근데 만기 때 3,000원이 됐어. 그럼 나는 1,000원에 사자마자 바로 팔면 2,000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매수 포지션이고, 매도 포지션은 뭐냐면 먼 미래 만기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매도라는 거는 자, 1,000원이에요. 현재 가격이 똑같이 1,000원이라고 칩시다. 네, 먼 미래에 700원이 됐어. 700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도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면 똑같은 거 아니냐? 팔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7,000원에 사서 7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300원의 수익이 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입니다. 즉 미래에 나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느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느냐, 요겁니다. 이게 바로 선물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있는 건데,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쭉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게 쭉 올라갔어. 그럼 내가 1,000원의 매도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2,000원이 됐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뭡니까?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2,000원이 손실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이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1,000원 손실, 똑같은 손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실에 대한 그 반대로 하면 이제 손실이 나는 거고, 그죠? 내가 맞춘 방향이 제대로 간다면 그때는 수익이 나는 거다. 이게 바로 선물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주식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제가 답변 다 해드렸죠.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실제 현물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현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삼성전자 100주를 샀다. 그러면 실제 증권사 가서, 요즘은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증권사 가서 이거 실물로 꺼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증서가 나옵니다. 주식 증서에서 삼성전자 100주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액면가 얼마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현물이고, 선물은 이 현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산상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체가 없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 큰 차이점, 이거는 이제 뭐 전산상의 얘기고,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주식은 뭐예요? 우리가 뭐 대차 거래를 하거나 공매도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대부분 우리는 주식은 매수만 할 수 있습니다. 매수만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잖아. 우리는 항상 주식이 사서 가기를 원하잖아. 그죠? 가기를 바랍니다. 와, 나 무조건 가야 돼. 이건데 선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상승했을 때 돈을 벌게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빠질 것 같아, 시장이.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할 수 있어서 하락했을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식은 단방향이죠. 무조건 올라야 돼. 무조건 올라야지만 돈을 버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선물은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오를 것 같으면 오를 것 같을 때, 내릴 것 같으면 내릴 것 같은데, 매수와 매도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다. 누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것만 맞출 확률과,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맞추고 내려갈 때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걸 맞추는 확률이 더 높다. 여러분들이 봐도 주식을 사면서도 이제부터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요. 빠질 것 같은데 내가 빠지는데 투자할 방법은 없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하락할 때 해지성 매매로 선물, 지수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죠? 만기가 없습니다. 근데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는 뭐냐, 이만기가 아니라 만기는 뭐냐면, 주식은 평생 들고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는 이상. 근데 선물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선물은 보통 3개월, 국내 코스피 3개월, 미국 나스닥 3개월.
뭐 중국 항생은 한 달. 이런 기준으로 만기가 되면 요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투자했던 요 기간의 물량은 그냥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맞추면 행사를 하면 됩니다. 행사하면 이제 그 차익만큼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상장 폐지돼서 없어지는 건 맞는데 없어진 게 그냥 우리 주식처럼 그냥 상장 폐지되면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포지션을 보고 내가 매수를 1,000원에 했는데 만약에 3,000원이 가 있다 그러면 2,000원에 대한 차익을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만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있고 평생 들고 갈 수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만 하다가 선물만 하니까 생소하니까 요런 차이점들을 좀 알고 와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선물은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실. 물론 올라가는데 반대로 하락하는데 찍으면 손실을 하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그 베팅을 하면 손실 나겠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 주식도 올라가는데 아니 내려가는데 매수하면 손실 나잖아. 똑같아요. 반대로 가면 누구나 손실이 나. 근데 주식은 오로지 상승 베팅만 할 수 있다면 선물은 올라감과 내려감을 두 계단을 보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판단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걸 좀 표로 좀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는데 뭐냐면 주식은 장점은 뭐냐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쭉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적습니다. 레버리지가 적다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들고 있으면 배당도 주냐. 안 주는 종목도 많지. 근데 배당 올바른 코스피 200 이상의 수익 나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잡주나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요런 건데 이제 선물의 장점. 그렇죠? 선물의 장점은 단일 종목으로 집중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슈 방향성에 기반한 움직임이다.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단점은 주식은 종목이 많죠. 이 선물의 장점이 주식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주식의 장점이 선물의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시세 종영이 가능하다. 상장 폐지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면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선물의 장점 중에 이거는 요게 상당히 메리트가 큽니다. 제가 사실 주식 전문가만 15년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이 지수 투자로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인 저도 24시간을 전부 다 주식에만 온전히 투자를 해도 여러분도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죠? 저는 직장이 전문가야. 주식이야. 일이 주식이고 24시간 동안 주식만 하는 사람인데도 2200개, 2500개 종목을 돌려보면서 이거를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그래서 이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분석해서 어느 종목이 좋고 어느 종목이 나쁘고 선별해가지고 야 이 종목이 갈 것 같아 해가지고 딱 했는데 다음날 시장 빠지면 다 빠지는 거야 그냥.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근데 선물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옵니다.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1년 후나 3년 후나 항상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아니면 나스닥이잖아. 그죠? 아니면 항생이고 아니면 오일이고 뭐 종목을 볼 게 없어. 그냥 그겁니다. 만기가 되면 새로운 월물이 하지만 종목은 똑같아. 올라오던 그대로 차트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선물은 이게 가장 장점으로 좀 뽑힐 수가 있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장점이다.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 코인도 사실 비트코인 하냐 이더리움 하냐 뭐 대부분 비트코인 하지만 뭐 알트코인부터 제가 고를 게 많잖아. 이거 고를 게 없다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은 시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상승할 것 같이 봤는데 갑자기 뭐 악재 틈속으로 혹 죽을 때 있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선물은 진짜 이슈에 기반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특히나 국내 선물은 조금 시세 조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장난치면서 할 수 있는데 나스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시장에서 지금 정세가 안 좋네 그럼 빠지고 지금부터 되게 좋네 그럼 올라가자. 지금도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미국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AI 이슈 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슈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분석이 좀 더 쉽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악재 물량 뭐 개인 투자 뭐 털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급작스러운 상장 폐지가 없다. 물론 만기는 있지만 만기는 정해진 시간이잖아. 이 만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이 내가 계획을 짤 수가 있어. 근데 주식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 7시에 상장 폐지 해가지고 거래 정지 6개월, 1년, 2년을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2년 동안 묶이는 걸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 매매로 저 밑에 100원, 200원이 시작하지. 어마어마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잘 때 불안함 이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공매도에 취약하다. 이게 이거야. 시세 조정이 가능한 게 공매도. 즉 갑자기 공매도 세력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막 눌러. 그러면 시장은 갔는데 이 종목만 빠진다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긴 합니다. 그리고 올빼미 공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상장 폐지랑 연결되는 건데, 갑자기 장 끝나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갑자기 올빼미 공시하면서 악재가 빡 터지면 다음날 개파락이 빡 터지면서 죽는 거잖아, 사실. 한가 박힌 팔지도 못하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선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 매매를 하는데, 나스닥 지수 매매를 하는데, 나스닥 지수는 딱 1시간, 24시간 중에 딱 1시간 동안 쉬고 23시간이 돌아갑니다. 올빼미 공시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계속 돌아가는데 뭐. 그죠? 그런 부분이고,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매수 매도 포지션을 다 잡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으로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크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레버리지가 적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딱 100만 원만큼의 수익을 보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종목 10%가 오르면 10만 원, 20%가 하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벌죠. 근데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돈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1포인트가 움직이면 정해진 금액이 갑니다. 저는 이제 나스닥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나스닥은 1포인트당 20달러가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투자했던 1포인트당 200달러가 움직이면, 100포인트가 움직이면 2000달러가 움직이는 거고, 1000포인트가 움직이면 2만 달러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돈을 얼마나 넣는지는 상관없어. 이겁니다. 그게 이게 큰 차이점이죠. 그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선물이 좀 더 쉬울 수 있다. 저는 그래요. 제 입장입니다. 이거를 뭐 일반화하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주식을 거의 20년을 넘게 해봤고 지금 선물도 거의 10년 차 하고 있는데, 두 개 비교를 해봤을 때 선물이 더 간단하고 간편하고 좀 더 쉽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하고 선물하고 봤을 때 무조건 선물하면 돈 번다가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좀 시간을 덜 들이고 조금 더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는 선물 쪽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뭐 선물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두 개를 다 오랜 시간을 해보고 봤을 때, 주식은 종목 찾기도 어렵고 시장 영향도 많이 타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시장 상황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선물은 지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좋네 그러면 상승 베팅하는 거고, 우리나라 안 좋네 그러면 하락 베팅하는 거고, 미국 좋네 그러면 나스닥에 상승 베팅하는 거고, 안 좋네 그러면 하락 베팅하는 거야. 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이 쉽다. 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주식과 선물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봤는데, 저는 그래요. 선물이 좀 더 쉽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큰 만큼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다는데, 사실 레버리지라는 게 제가 좀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레버리지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워낙 국내 종목들이 추렁추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나스닥은 진짜 시장이 워낙 큰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분석하기가 쉽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매매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스닥 매매를 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하면 증거금이 33,000달러입니다. 그럼 일단 33,000달러가 있어야 1계약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33,000달러에 1계약해서 1포인트에 20달러가 움직이면 진짜 레버리지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주식보다도 작아. 그렇잖아. 1포인트나 1%도 아니고 뭐야. 그지?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증권사를 씁니다. 해외 증권사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1계약당 증거금이 1,000달러밖에 안 해요. 1,000달러. 1,000달러면 지금 환율로 145만 원? 148만 원?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차이야. 근데 1포인트 움직이면 20달러가 움직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돈을 벌 때 크게 벌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외 증권사는, 국내 증권사는 나스닥 미니 하려면 33,000달러. 그리고 뭡니까? 나스닥 마이크로 미니가 있잖아. 이건 이제 1계약이나 0.1계약이지. 그지? 근데 요것도 만만치 않아. 근데 해외 증권사는 0.1계약이 아니라 0.01계약. 마이크로 미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두 개가 없어지잖아요. 그지? 10달러 가지고 0.01계약을 해볼 수 있는 거야. 10달러 뭡니까?
14,500원, 14,800원 요 정도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해지성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증거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과 주식과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고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나도 한번 이제 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이 좀 이제 내려갈 거를 대비해서 해지를 좀 걸고 싶다. 해지를 걸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스닥 쪽에 선물을 매매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매매를 해보는 나쁘지 않은데 국내 증권사를 사용하는 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 이제 33,00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 5천, 6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네. 1계약 하려면. 여러분들 그 정도 돈 내가지고 1계약 해지 걸기에는 그 좀 이해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성으로 조금 낮게 좀 소액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해지를 걸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면 14,800원 0.01 계약 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1계약 하고 싶다 그러면 1,000달러니까 140,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돼.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소액으로 한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해지성으로 매매를 걸어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투자처는 해외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해보려면 국내 증권사도 있고 해외 증권사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 그 대여 계좌 이거 불법은 안 됩니다. 불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국내 증권을 통해서 뭐 33,000달러 증거금을 놓고 1계약을 해보던가 아니면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1계약, 2계약 정도 해지를 걸어보던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선물은 해지성으로 시장이 좀 눌릴 것 같을 때 주식은 이제 상승 베팅에 계속 해놓고 눌릴 때 주식이 내려간 만큼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를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국내 증권사는 증거금이 33,000달러, 해외 증권사는 증거금이 1,000달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어느 쪽으로 쓰는 게 나한테 맞는 건지 고민을 해보셔서 이 선물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과 선물의 차이점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지 매매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투자의 안정성을 가져가길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